자, 여러분. 1강부터 이제 기출기본 풀어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강, 3강에 들어서서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 많은 것 같아서 2강, 3강 포함하는 기출기본 요약은 제가 풀이를 조금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고요. 근데 단순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풀이는 4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크기가 작아졌죠. 제가 칠판이 2개였는데 하나로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으니까 프린트물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에는요, V1과 V2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을 어떤 변을 축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V1은요, A, D를 축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축이에요. 두 번째, 삼각형 EFG 같은 경우에는 EG가 축이래요. 이렇게 회전축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부피를 V1, 이 삼각형을 회전축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돌린 거 부피 V2라고 한번 준다고 한다면 문제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V1과 V2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V1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바로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겠죠? 6y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요렇게요. 그러면 제곱해서 36y제곱 파이 곱하기 5x제곱 y. 다시 정리합니다. 36의 5배는 180이에요, 여러분. 180. 숫자 다음 파이가 붙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요? 파이는 미지수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숫자와 문자 사이에 파이가 붙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순서가 막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맘대로 하세요. y 3개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V1의 부피입니다. V2 한번 가보죠. V2는 좀 포인트가 있다면 얘는 원뿔이에요. 원뿔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3분의 1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밑넓이는요. 3xy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입니다. 원인데 파이가 안 붙어요? 안타깝습니다. 파이 꼭 붙여주세요, 여러분. 높이까지요. 그리고 원뿔이기 때문에 뭘 붙인다? 3분의 1 붙인다. 다시 3, 3은 9. 그리고 3, 5, 10으로 저 좀 약분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죠. 세 번째, 9, 5, 45. 이번에도 역시나 파이 먼저 붙일게요. 그 다음에 x가 총 3개, y가 4개. 이렇게 해서 원뿔의 부피인 V2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으로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작은 소괄호 2번이에요, 여러분. 소괄호 2번. 자, 소괄호 2번에 보면 V1은 V2의 몇 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숫자 선생님 2배인 줄 알았는데 2분의 1이네요. 이거 잘못 봤어요. 막 이러면서 마치 실수한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대로 식을 세우시면 절대로 헷갈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보세요. 은, 는, 이, 가, 면, 때에 맞춰서 제가 여기에 증후 붙여야 되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은는이가 면대에 드모를 붙이고 좌변에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V1, 은 물었으니까 V1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V2의 몇 배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V2가 나눠지면서 V2분의 V1 구하는 문제였구나. 괜찮아요? 그럼 이게 바로 2번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V2 뭐 나왔는데요? 45 파이에 x 3개, y 4개 나왔잖아요. 맞아요? V1 뭐 나왔는데? 180 파이에 x 제곱
y 세제곱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 지금 약분해서 45의 4배가 180인 거 찾았죠? 그 다음 파이파이 사라지고요. x 분모의 한 개도 많네요. y도 분모의 한 개가 더 많네요. 따라서 xy분의 4가 나오더라. 그러면 요만큼의 비교하는 양을 가질 수 있겠더라. v1은 v2의 xy분의 4배다. 1번은 이렇게 정답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죠. 더한 값 중 가장 작은 값 물었습니다. 셋 다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 물으면 여러분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x랑 y랑 z는 얘네들끼리 좀 비슷비슷한 값들을 가지는 구성이구나. 비슷한 값들의 구성. 이해돼요? 비슷한 값들의 구성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40의 1, 뭐 이런 극단적인 값 말고요. 한 비슷비슷한 값 있잖아요. 뭐 3, 4, 5 이런 것들. 비슷한 값들의 구성인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자면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보통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 구해서 z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일단 본능의 이끌림으로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40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랐던 건 읽기도 전에 몇 제곱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3의 y제곱 모르죠? 전부 네모로 한번 써보고 빈칸 채우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써져 있었다면 이제 2의 80제곱 곱하기 3의 120제곱이 나왔을 때 각각의 지수에 40이 공통으로 들어가면 예쁘겠다. 그러면 이 앞에 얘는 2일 거고 얘는 3일 텐데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더한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찾는데 2 더하기 3 더하기 40이라고 하는 요런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요런 값들의 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가장 비슷한 값으로 몰아가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평하게 얼마를 나눠주면 가장 비슷해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4를 주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10이 되고 얘는 그럼 8이 되고 얘는 4 주면 12가 되고 그럼 8, 10, 12 얘네들의 값들이 좀 모이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 대해 4만큼을 여기에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12가 되고요. 그리고 밖에는 10이 남겠죠. 그러면 x가 8, y가 12, z가 10이 되면서 이 친구들의 합이 30이 될 겁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가보죠. 문제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1부터 15까지를 모두 곱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t라 주겠다? 그런데 이 구성을 소인수분해해서 나타냈더니 각각의 소인수를 몇 개씩 가지는지 알 수 있겠더라. 그럼 x랑 y는 일단 소수네. 그쵸? 소인수분해 한 거니까 소수겠죠. 뭐 소인수분해 했단 말이 없지만 x랑 y는 서로 다른 소수이다. 뭐 서로소라고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소라고 준 게 아니군요. 그냥 소수라고 줬네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 구성에서 1부터 15까지에 나와 있는 소수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 한다면 x는 11이고 y는 뭐 13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선생님, y가 13이 아니라 11일 수도, x가 11이 아니라 13일 수도 있지 않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크기를 정해준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x랑 y가 뭐든 관계없이 마지막에는 모두를 더한 값 물었으니까요. 어떤 값으로 주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저희 반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몇 개만 써보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모든 2의 배수는 각각의 1층의 2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돼요? 한 개만 더 쓰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2의 배수에
모두 1층에는 2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2는요? 그러니까 4 같은 경우에는 2가 두 개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는 2가 두 층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가 3개인 8은요? 2가 3층짜리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전체를 보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해 보는 거죠. 전 2만 팔 거예요. 하나만 팝니다. 한 놈만 파요. 그럼 2를 생각했을 때 1층에 있는 2를 모두 구하려면 2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하면 되겠죠. 근데 2층에 있는 2를 구하려면 4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3층에 있는 2의 개수를 구하려면 8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하면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각각의 층수마다 가지고 있는 2의 개수를 파악한 뒤에 그 2의 개수들을 싹 다 더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그 이 층수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편입니다. 자, 그럼 소인수 하나하나 퍼볼게요. 2의 개수 한번 찾으러 가보시죠. 첫 번째, 2의 배수가 몇 개냐면요. 7개입니다. 왜? 15까지잖아요. 2, 7에 14.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몇 개냐면요. 3개입니다. 4, 3, 12니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가 개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의 세제곱, 8의 배수는 1개입니다. 2의 4제곱까지는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전체 개수는 11개. 3 갈게요. 3도 마찬가지. 1층에 있는 3 몇 개? 3, 5, 15, 5개. 두 번째, 3의 제곱. 9의 배수를 찾는다는 건 2층에 있는 3의 개수를 찾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개. 왜 3은 세제곱하면 2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다음 소수는 5가 있겠죠? 5의 배수 5는 하나 있어요. 뭐 5가 하나 있어요. 5가 3개 있죠. 그 다음에 25는 애초에 15보다 너무 큰 수예요. 여기서 개수는 3개로 정해지겠어요. 다음 소수 7이 있죠. 7의 배수 몇 개? 2개. 근데 7, 7에 49잖아요. 그쵸? 그래서 2층짜리 7은 없어요. 몇 개? 2개. 그 다음 11로 우리 아까 x 가져갔죠? 11 1개. 그 다음 13 가져. 당연히 몇 개? 1개지 뭐. 이렇게요. 그래서 나와 있는 A, B, C, D, E, F, X, Y 전부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수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니까요? 지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싹 다 더해가지고 밑이었던 11과 13까지 더해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6, 3, 2, 1, 1, X, Y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을 때 나처럼 이렇게 적다가 아유 너무 헷갈려 이럴 수 있지만 차분하게 다 더해서 4 더하면 10 여기 14 여기 24 38 더하기 10은 4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7번이요. 제가 풀이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려봤어요. 자, 더하기일 때요. 9구단 하시면 됩니다. 9구단. 뭐 하란 소리예요? 곱 38에 24 나오는 건 3이 8번 더해진 것을 우리가 외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는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로 나와 있으면요. 거듭제곱 해주시면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분명하게 연산기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사용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2의 5제곱이요. 총 4번 더해졌습니다. 그리고요. 곱할 거예요. 누구랑요? 5의 세제곱이요. 3번 곱해져 있던 저 식이랑요. 이렇게 쓰셔야죠. 덧셈일 때는 9구단 하시고요. 곱셈일 때는 거듭제곱으로써 지수의 숫자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4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3, 3은 9, 5에 9제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은 2가 총 7개, 5가 총 9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그리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무엇인지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질문의 정답을 풀기 위해서는 2와 5를 같은 개수씩 가지고 와서 같은 개수씩 가지고 와서 5 2개를 남겨주고 그죠? 아 그러면 0이 7개에 25라는 숫자가 오니까 이 친구는 7자리에 2자리가 더해진 얼마? 9자리 숫자겠구나. 요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고요. 9자리 수인 거 한 다음에 각자리 숫자의 합을 K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N자리 자연수예요 하고 계산한 거니까 두시고요. 그렇다면 K는요. 각자리 숫자의 합. 여러분 10이 7개 있다고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25에 0 7개예요 이렇게 막 적고 있던데 에이 그러지 마요 여러분. 뒤에 0이 7개든 100개든 무슨 상관이에요. 0은 각자리 숫자 합해서 어차피 0인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얘만 25만 신경 씁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0이 7개 온 이 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요. 맨 앞에 오는 이 숫자 25가 각자리 숫자의 합을 의미하더라. 2 더하기 5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NK 값은 얼마죠? 9 곱하기 7 6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2의 x제곱, 3의 y제곱, 5의 9제곱 이 값이 11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단 x는 9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이 9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소인수들을 이용해서 두 자릿수를 만들어가지고 총 11자리를 완성시켜줘.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x가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쭉쭉쭉 계산하는 과정 거쳐서 총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리가 조금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전 x가 9일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x가 만약에 9라면 여러분 문제에서는 2 곱하기 5가 9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는 2가 없어요. 그죠? 3이 y게 남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10의 거듭제곱을 완성하고 0이 9개 왔으니까 나머지 숫자가 두 자릿수인 걸 만족시켜줘야 총 11자리 숫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앞으로의 이 부분은 두 자리여야 한다는 점 알면서 경우의 수 찾아보겠습니다. 3의 거듭제곱이 두 자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서요? 3의 세제곱부터죠. 3의 세제곱, 그리고 3의 4제곱. 3을 5번 곱하는 순간 243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가 되겠습니다. x가 10일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역시나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의 개수가 여전히 9개. 그리고 나서 이가 하나 남잖아요. 이거랑 3의 y제곱이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의 자릿수는 두 자리여야 한다는 점. 그죠? 3의 거듭제곱과 함께 2가 곱해진 다음에 두 자리가 되려면 3의 제곱부터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9, 28이니까. 그리고 27의 2배 또한 두 자리네요. 그죠? 그런데 81의 2배는 에이, 걔는 세 자리잖아. 그러면 가져가면 안 되겠다. 다음, x가 11일 땐 어떠합니까? x가 11이면요. 역시나 2와 5는 여전히 몇 개밖에? 9개밖에 들고 올 수 없는데요. 그 뒤에 이 개수 남는 게 2개가 되어버려요. 자, 2가 점점 압박하고 올라옵니다. 2가 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만들 수 있는 3의 거듭제곱의 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2가 너무 많아지고 3만 곱해도 세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렇게 숫자 세기는 끝이 날 겁니다. y가요. 얼마면 얘네들이 두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3, 42부터 해가지고 이제 3 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3의 제곱 9, 4, 36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27에 4는 넘죠. 108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밑줄 좀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만약에 12면 어떡해요? 그러면 10의 거듭 제곱의 개수는 여전하겠으나 다시 남는 2의 개수가 하나씩 많아지는 거 느껴지세요? 슬슬 규칙 찾으셨어요, 여러분? 수의 나열에서 규칙을 찾고 나면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에다가 3배하면 두 자리죠? 8에다가 9 곱해도 두 자리죠? 근데 8, 9, 72잖아요. 거기에 3배 한 번 더 해봐요. 어우,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x가 13일 대로 갑니다. 두 자리일 때만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2 곱하기 5가요? 여전히 9개죠. 2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얘를 두 자리로 만드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가 16, 2가 4개니까 16이 되죠. 여기에 3 하나, 가능. 그런데 9를 곱하는 순간 세 자리 돼버리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압박이 되는데 이거. x가 14일 때는 어때요? 2 곱하기 5가 9개입니다. 거기 3이 쏘리. 2가 5개로 늘었죠? 그렇다면 다시 얘가 두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의 5제곱은 32니까요. 32에 3배하면 96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미 얘가 이걸 곱해줬는데 3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9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2가 6개 들어왔을 때 3이 하나더라도 얘는 두 자리인 걸 절대로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3의 개수가 최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 자리를 만족하지 않을 때 그때 멈추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네들 곱했을 때 3 하나만 들어가도 이미 96이라는 숫자를 가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2라는 숫자가 하나가 커지면 당연히 두 자리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해 좀 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개수 전체 몇 개인지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겠네요. 10가지. 자, 여러분 9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9번이 꽤나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고 저도 초반에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너 어떤 수의 0제곱이 얼마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 모르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0제곱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라고 잠깐 고민했던 그 문제였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래 학년일 때 이름을 모르고 배웠던 어떤 것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이름이 이거구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거 있어요. 부등식의 계산에서요, 여러분. AD 플러스 AC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너 A 곱할 거야? 나도 A 곱할 건데 그럼 우리 A 나중에 곱할래? D 더하기 C 먼저 하고 했던 이 과정이요. 이거 분배 법칙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고등부 과정 가면요. 아니라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요. 이 친구를 공통인수 묶어내기라고 해요. 갑자기 선생님 왜 이상한 용어를 가르쳐주세요? 헷갈려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인수라고 하는 건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인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빼낸다 이런 뜻으로 공통인수 묶어내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용어를 지금 안 배우죠? 안 배우지만 우리 암묵적으로 공통인수 묶어내기를 하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어떤 수의 0제곱 1이라고 도대체 뭔 소리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누기 할 때요. 나누기 할 때 A의 N제곱분에 A의 M제곱이 있을 때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과 N이 같을 때 이거 1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나누기 할 때 지수끼리 뭐예요? 빼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으면 결국 뭐가 돼요? 0이 되죠. 근데 우리 얘를 뭐라고 배웠어요? 1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단순하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현재 지금 고2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수법칙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분수 그대로 풀면 3의 몇 제곱 분의 3의 몇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숫자 나오게 되면 1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수법칙 배운 대로 3의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 빼기 몇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자로 썼던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이거 0 나오는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풀이 과정.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친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끝을 맺지 못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과정으로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각각을 소인수분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방법 1로 들어가 보자면 54의 10제곱, 54는 27의 2배, 27은 3의 세제곱, 27의 2배, 10제곱 분의 15의 b제곱, 15는 3 곱하기 5 곱하기 36은 9, 4, 36, 3이 2개, 2의 제곱이 2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요것만 살짝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3의 3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으로 고칠게요. 3의 3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어때요? 했더니 분자 분모가 이쁘게 정리돼요. 이쁘게. 이쁘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갑자기 이거 먼저 정리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이 친구 A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7의 18제곱의 1위자리 숫자를 먼저 구하셔야죠? 아, 그래요. 맞아요. 이거 가르쳐줄 생각이 신나가지고 앞에 거 좀 생략했지만요. 한번 가보죠. 7의 18제곱의 1위자리 숫자를 A라고 합니다. 7의 18제곱을 하기 전에 7이 가지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7을 한 번 곱했을 때 7, 7, 7에 49, 9, 3, 27, 9, 7, 63, 3, 7에 21 이렇게 해서 1위자리 숫자가 계속 7, 9, 3, 1로 반복되는 형태인 것쯤이야 여러분들 다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8개의 숫자를 나열하다 보면 18개의 숫자 안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4개짜리 패턴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볼까? 하고 나서 남은 거 2개. 그럼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 숫자가 내가 원하는 A 값이더라. 이렇게 완성하는 것쯤이야. 지금 시험 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게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는 9. 그러면 이 친구도 몇 자리인 거 알 수 있음? 9자리인 것을 알 수 있음. 그죠? 선생님 9자리라고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0이 6개니까 그럼 D는 3자리 맞죠? 맞아요. D는 3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집중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전체 구성원을 보세요, 여러분. 구성원을 봤을 때 지금 10이 6개만 딱 나와야 되니까 이 C나 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6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D가 3자리 나올 거니까요. 그럼 B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되도록이면 6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5는 되게 큰 수잖아요. 근데 우리 겨우 몇 자리 만들잖아요. 3자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6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30이라는 숫자를 약분해서 자연수로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3이 30개인데 이 분모에 있는 30개를 없앨 수 있으면서, 그죠? 5가 너무 많은 개수를 차지하지 않으려면 누구의 숫자가 커야겠네? C의 숫자가 커야겠네. 그죠? C의 숫자가 커야겠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로 뭘 줄 거냐면요. B에 6개 줄 거예요. B에 6개. B에 6개의 숫자를 주게 되면요. 얘가 딱 10의 6제곱으로 흡수되고요. 6개 주고 나면요. 12개의 2가 생기는데요. 10개랑 삭삭 B만 6개군요. 네네. 아이고 어지러워라. 잠시만요. 여기 좀 쓰면서 가야겠어요, 여러분. B가 만약 6이잖아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적히는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B가 6이면 3에 6 플러스 2C, 2에 2C, 5가 6개, 그리고 분모는 3에 30, 2에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12 6개. 이거 지금 6개 이상 남겨야 됨. 그러니까 이 C는 뭐보다 커야 됨?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됨. 그쵸? 두 번째, 6 플러스 2C가 30보다 커야 됨. 6 플러스 2C가 30보다 커야 됨. 크거나 같아도 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 플러스 2C가 3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우악! 이렇게 같으려면 이 C가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의 값은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근데 얘는 C가 8보다 크거나 같아야 했음. 그럼 C가 될 수 있는 게 12부터 가능하겠네요. 12와 13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수인 12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B가 6일 때 C가 만약에 12라면으로 시작한다면 뭐뭐라면 여기에 12를 집어넣었을 때 24에 6, 30, 30, 30 싹싹 사라지고 12를 싹 넣었을 때 24.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은 24, 10, 여기 14개. 5가 6개. 이거 다시 빼면 2와 5가 6개, 그리고 2가 8개 남는 이런 상황. 2가 8개면 얼만데? 256? 256? 256? 세 자리네? 6개의 공이 있네? 9자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운이 좋았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분모 분자를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약분을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전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다가 제가 처음에 풀었던 방법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듭제곱의 값이 지수가 0일 때의 결과는 1이다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방법 두 번째를 한번 알려드려보자면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3, 5, 15, 9, 4, 36 그리고 27 곱하기 2는 5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누기일 때 지수끼리 빼시고요 라는 형태로 풀었습니다.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더하세요. 그러면 3에 b 플러스 2c 빼기 30 다시 2가 2c 빼기 10 다시 5가 b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자리예요. 저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난 b가 6이고 싶더라고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되도록이면 b는 작은 값이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작값을 b가 6인 걸로 잡았거든요. b가 6이에요. 그럼 여기 6 때리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4 생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뭐부터? 0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0제곱이 얼마인지 몰라요. 안 배웠어요. 라고 이제 당연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0제곱이 1인 걸 모르면 여기서는 0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혼란으로 시작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 어쨌든 얘가 0인 것부터 시작해서 C의 값을 한 차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리다 보면 정답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럼 당연히 12일 때가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 나와 있는 A, B, C, D 전부 다 곱해서 B랑 C 곱하고 A랑 D 곱해서 나눠주기만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알아서 찾으시고요. 여기서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식을 정리해서 196이라는 숫자를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96은 14의 제곱이고 14는 2 곱하기 7로 이루어져 있으니 196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면 2가 2개고 7이 2개인 그런 숫자겠네. 간단하게 소인수 분해 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지 않을까. A의 값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A는요, 4의 제곱이 총 5개 더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4의 제곱이 곱하기 5인 것을 통해 합산 조금 더 쉽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20은 4 곱하기 5. 4랑 5랑 약분 하나씩 하니까 A는 4. 어머, 너무 예쁘다. 무슨 일이야. B도 한번 가시죠. 21의 세제곱이 3번 더해져 있는 저런 상황. 21의 세제곱이 3번 더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분모는요. 63이 제곱되어 있습니다. 63이 제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63은 21의 3배거든요. 선생님 갑자기 왜 21의 3배라고 해요? 63은 7, 9, 63인데요?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면서 좀 해요. 21의 세제곱과 3이 곱해져 있는 이런 분자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21 곱하기 3으로 쪼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21이 세제곱, 제곱인가요? 분모가, 그죠? 그리고 3도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수가 같으면 밑이 달라도 계산해가지고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21 2개고 3이 2개면 63이 2개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에는 21이 1개 남고요. 분모에는 3이 하나 남아요. 약분했더니 7 나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4는 2의 제곱 아니에요? 이거 다시 쓸까요? 4 곱하기 7의 제곱 아닙니까? 4 곱하기 7의 제곱이요. 4가 A인데요. 오! B가 7인데요. 그럼 B가 2개 있는 거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1번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단순 계산 문제는 알아서 푸시고 나머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전부 풀이하게 생겼네요. 그쵸?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2분의 a, b인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건널비를, 두 번째 문제에서는 부피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뭐 어쩌고 나와 있었는데 이따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외운 게 2번까지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2분의 AB인 반원이 있습니다. 얘를 AB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회전시켜서 구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구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친구의 건널비는요.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죠. 그렇다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얼마죠? 2분의 AB 의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 예스. 4 약분 때리고 그 다음 파이 A 2개 B 2개 여기까지 깔끔하게 건널비 정리. 부피 들어가 보죠.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2분의 AB가 3번 2분의 AB가 3번 는 방금 소리가 너무 컸나? 는 울렸어요. 그러면 세제곱 하니까요. 2가 하나 남아요. 분모예요. 3은 원래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이 2분의 AB 그 다음에 A가 3개 B가 3개 그리고 파이.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 선생님 파이가 먼저라면서요?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이 A3 B3 같은 겁니다. same. 똑같아요. 이렇게 1번, 2번 정답 찾았습니다. 그 다음 요거 그래요. AB가 10이고요. 3의 제곱이 P라고 할 때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P를 사용해서 나타내주세요. 자, 건널비 한번 가죠. 땡땡. 글씨 진짜 이상하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짜잔. 비슷한데요?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A 곱하기 B는 12. 그리고 3의 제곱이 P라고 했을 때 건널비는요. A제곱 B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얘가 제곱된 형태로 나타나요. 12가 제곱되어서 파이의 형태를 띱니다. 그렇다면 분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곱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다시 숫자를 키우세요? 어차피 3 두 개는 P로 바꿔야 되잖아요. 12라고 하는 건 4,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가 2개고 3이 2개인 그런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P 집어넣을 준비를 하셔야죠. 선생님 아니요. 파이가 중간인데요. 알겠습니다. 16파이 P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파이가 중간에 있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달까요? 파이는 문자에도 숫자에도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돌연변이니까요. 그럼 부피 가죠. 부피요. 이 친구 6분의 파이 A 세제곱 B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6분의 파이 붙이고 A 곱하기 B가 12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곱하기는 점으로 저 잠깐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6, 2, 12 약분해 주시고 얘는 사실 3 곱하기 4고요. 다시 3 곱하기 4니까요. 3 두 개를 뭘로 바꿔서요? P로 바꿔서요. 그쵸? 3 두 개를 P로 바꿔서요. 그러면 P가 맨 뒤에 하나 붙겠네요. 그 다음에 16의 2배는 32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파이 있는 거 중간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오, 잘했다. 이게 건널비, 이게 부피, 얘네를 P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2번) 가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으면 그 두께는 처음에 2배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였던 게 겹쳐졌으니까. 두께는 2배가 되는 게 맞죠. 3배일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4가 되죠? 당연히 2배가 되죠? 그죠? 계속해서 반으로 접습니다. 9번 접은 종이, 7번 접은 종이, 그리고 5번 접은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두께는요. 9번 접은 거, 7번 접은 거, 그리고 5번 접은 거. 각각을 구해보자는 거죠. 처음에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번 접으면 2배, 2번 접으면 다시 2배, 3번 접으면 이거에 다시 2배. 그러면 한 번 접었을 때 곱하기 2, 2번 접었을 때 2가 2번, 3번 접었을 때 2가 3번 들어오는 거 보니까 9번 접으면 2가 몇 번 들어오겠네. 7번 들어오겠네. 아야, 9번 들어오겠네. 지금 머릿속으로는 7번째를 가르쳐줄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실수로 입 밖으로 7번이라는 얘기를 꺼냈지만 여러분 9번 접었으면 이는 당연히 9개 나와야 돼요. 그죠? 7번 접었을 때 원래 두께에 대해서 2가 7번 발생하죠. 2배인 게 7번 발생하죠. 5번 접었을 때 원래 두께에 대해서 2가 5번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잘 봐요. 9번 접은 종이의 두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7번 접은 종이 두께의 n배야. 그렇다면 n은 7에다가 뭘 곱해야 9번 접은 두께의 종이가 되겠니? 그죠? 그렇다면 9번 접은 종이의 두께는 7번 접은 종이 두께의 몇 배니?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 네모는 당연히 2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5번 접은 종이의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9번 접은 종이의 두께는 이거 가끔 뭐 여러분들 문장 읽는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9번 접은 종이의 두께에 대해 알려줄게. 7번 접은 종이 두께의 n배인데 다시 얘는 5번 접은 종이 두께에 대해서는 n배래. 그럼 똑같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얘는 계속 말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a 곱하기 2의 9제곱은 설명을 해주자면 5번 접은 종이 두께에 대해 다시 몇 배인지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이 네모는 4제곱이거든. 돼요? 근데 이게 뭐였고? n. 이게 m이었을 뿐. 돼요? 이게 n, 이게 m이었을 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m 나누기 뭐? n. m은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러면 2의 4제곱 나누기 빼기 2. 2의 제곱 결과는 4.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256KB인 문서가 128개씩 들어있는 폴더 192개의 전체 용량은 과연 몇 KB인가요? 이제 KB와 KB바이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은데 그 전에 이 숫자들을 보자마자 자꾸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해?
거듭제곱이요.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 다 외우셨어요? 2의 11제곱 정도까지는 2의 거듭제곱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6을 보면서요. 뭐가 떠오르면 좋겠다? 2의 8제곱인 게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128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2의 7제곱인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192는 특별하게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요. 3, 1은 3, 3, 6, 18, 3, 42, 64는 2의 6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수를 조금 심플하게 가지고 간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하나당 문서의 용량은 이만큼. 그렇게 128개의 문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곱했을 때 총 용량이 나오겠죠. 그렇게 또 폴더 192개 안에 각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셋 다를 싹 다 곱한 결과가 전체 파일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곱했을 때 밑이 똑같은 친구들은 지수끼리 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에 8 더하기 7 더하기 6 그리고 3 2는 21개 곱하기 3의 형태 이때의 용량이 발생한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용량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키비바이트와 기비바이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2의 10제곱 키비바이트는요 1미비바이트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등식이 완성됐으니 이 등식에서 관계식을 한번 다시 가지러 가본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은 2의 21제곱 곱하기 3에 대한 키비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를 곱한 것을 알 수 있다? 2의 11제곱 곱하기 3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 좌변에 곱한 값은 우변에도 곱해야 공평한 값이며 2의 11제곱 곱하기 3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그대로 미비바이트가 되겠더라. 자, 다시 미비바이트와 기비바이트까지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원하는 최종 용량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2의 10제곱 미비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이 바로 1기비바이트의 용량과 같더라. 그죠? 2의 10제곱 미비바이트는 1기비바이트와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용량은요, 얘잖아요. 전 얘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좌변에 어떤 짓을 해야 가능하다? 2 곱하기 3을 해야 가능하더라. 아, 그럼 우변에도 공평하게 뭘 해준다? 2 곱하기 3을 해줘야 가능하더라. 그래서 6 기비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했음. 네. 이렇게요. 괜찮나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키비바이트라는 단위에서 기비바이트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미비바이트라는 용량을 한번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 따라서 두 단계에 걸쳐 기비바이트까지 가져가기 위해 좌변과 우변의 영연인수를 동시에 곱해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는 점. 요거까지 해주시고 용량은 총 6기비바이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14번의 레벨업인데 왜 레벨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거든요. 쉽잖아요, 그죠? 1152번 가겠습니다. 115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이에요, 여러분. 1152 같은 경우에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기 때문에 9로 나눠질 수 있음. 9, 91은 9, 9, 28, 98에 72. 128은 그냥 딱 보니까 2의 7제곱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52를 서인수분해해서 적어보자면 2의 7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적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분모는 5고요. 그러면 주어진 숫자는 5분의 뭐 요런 느낌? 주어진 것이 2의 세제곱에 관련된 식이라면 2 하나 빼고 2의 세제곱이 2번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그쵸? 그리고 3은 세제곱인데 그렇구나. 이래서 어렵다고 하셨구나. 그래요. 그럼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정리 한번 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한 번에 예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레벨업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못할 건 없죠.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식을 한번 정리해주기 위해 2의 7제곱에 대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2에 관련된 식은 A죠?
2의 세제곱이요. A예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 2개 있고 추가로 2 하나 더 주면 이게 2의 7제곱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2개 있고 거기 추가로 2가 곱해진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2의 7제곱을 대체할 수 있는 문자에 관련된 식이에요. 3의 제곱이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3의 세제곱이 B잖아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이 B인 이 상황에서 2개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에 3을 나누는 그런 작업 들어가죠. 3분의 3의 세제곱, 좌변에 나눈 숫자는 우변에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3분의 B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의 결과로 뭐가 나온다? 3의 제곱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3분의 B다. 그래서 3의 제곱을 문자로 표현하면 3분의 B로 쓸 수 있겠다. 5의 제곱은 5분의 1을 우리가 나타낼 건데 5분의 1을. 근데 이거는 5의 제곱 자체가 지금 뭐이기 때문에? C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5를 표현하려면 뭐라고 써야 되는데? 5분의 C라고 써야 되는데. 맞아요? 양변에 5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5를 표현하려면 5분의 C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나는 5를 원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5분의 1이라는 값은 역수인 C분의 5로 쓰면 되겠네? 오케이, 5분의 1은 C분의 5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뭐 하면 되는데?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곱한 값을 적어주면 된다는 점. 2, A 2개. 그리고 3분의 B. 그리고 C분의 5. 그래서 분모는 30분의 약분되는 것도 없고 그지? 10 A제곱 B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똑같아요? 4번인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15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형이 넘어갔네요. 단다항식의 4칙 연산 유형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원뿔, 구, 그리고 원기둥 이렇게 세 가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도형에 대해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원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R이에요.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가 R. 뿔이니까 3분의 1. 따라서 3분의 R 세제곱. 앞에 파이 붙여주시면 첫 번째 부피. 선생님 자꾸 그 풀이 하다가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하시는데 정답에도 동그라미 하시니까 좀 불편해요. 그런가요? 동그라미 안 할까요? 사실 제가 좀 불편했어요. R 세제곱 이렇게요. 9 한번 가볼게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거 다행히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해서 할 게 없었네요. 그러면 두 가지의 입체 도형 방금 동그라미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해버렸어요. 두 입체 도형의 부피의 합은요 3분의 5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만큼의 부피를 원기둥에 붓습니다. 원기둥 심심하니까 원기둥이나 한번 그려볼까? 이만큼 차이져 있겠죠. 못 그렸네. 그러면 얘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잖아요. R. 그럼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높이가 얼마일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 부피와 같더라. 선생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원뿔에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구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 두 개 여기다 쓱쓱쓱 부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에 채워져 있는 높이만큼을 빼주면 나머지 높이가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던 물을 전부 부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그 h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남은 높이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h는요. 얼마죠? 양변에 r제곱 파이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3분의 5r 이렇게 남는다고요. 이해돼요? 지금 물이 들어있는 높이가 3분의 5r이에요. 근데 이 전체는요. 2r의 높이를 가지거든요. 따라서 빈 부분의 높이는 빈 부분의 높이는 혹시 이거 듣다가 자는 친구는 없겠죠?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 조용히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혹시나 잠들고 싶다? 저에게 오십시오. 빈 부분의 높이는 3분의 1r. 18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표현에 대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나름 관찰을 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데 이거 음수가 양수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n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에 있는 모든 숫자의 조합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수를 보시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총 4가지예요. 마이너스 1의 지수가 총 4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2n 빼기 1, 2n 플러스 1, 2n, 4n 빼기 1 이렇게요.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구성원이 모두 다른 듯 하지만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어떤 수든 관계없이 2가 곱해져 있다는 건 짝수를 의미해요. 따라서 얘는 짝수입니다. 그런데 짝수 오른쪽 왼쪽 손잡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홀수거든요. 2 옆에도 1과 3이 있죠. 4 옆에도 3과 5가 있죠. 짝수의 양쪽에는 항상 든든하게 홀수들이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수의 왼쪽 한 칸에는 홀수가 버텨주고 있고요. 짝수의 오른쪽 한 칸에 역시 홀수가 버텨주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럼 4n은요? 4n 역시 2 곱하기 2n으로 표현할 수 있죠? 짝수잖아요. 그죠? 2의 배수니까요. 거기에 왼쪽에는요. 홀수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 지수가 홀수, 짝수, 홀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홀수인 지수를 가지는 친구는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황이기에 분배할 때 마이너스 부호 같이 줍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홀수이기에 뒤에 마이너스 붙여서 가져갑니다. 한 줄로 쭉 쓸게요. 짝수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듯 했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분배합니다. 뒤에 다시 이 친구 짝수인 듯 하지만 홀수입니다.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분배합니다. 플러스 A 빼기 3B가 되겠죠. 자, 더하기 빼기에 다항식 계산은 연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A 빼기 A. 따라서 마이너스 2A 남고요. B가 플러스 1B 더하기 2B는 3B 빼기 3B는 0 아니면 3 빼기 3은 0, 2 빼기 2도 0. 그죠? 풀마 B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A를 정답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지. 자, 19번 한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연속적으로 계속 찍으려니까 힘들긴 하네요.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2차식이 있습니다. A와 B를 구하세요. 가에서 A를 구하고요. 나에서도 A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은 A잖아요. 비교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 먼저 해결해 볼게요. A를요. 마이너스 2x로 나누어 주면 이런 값이 나온대요. 그러면 A만 남기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2x를 곱해주면 예쁘겠죠.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2x 곱합니다. 마이너스 2x 곱해요. 돼요?
A의 기본 형태입니다. 다시 나에 가볼게요. 나. 이건 가였어요. 나도 가볼게요. 나는 밑에 기본식 적고 위에 A에 관련된 식 적을게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비교해주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이에요. 나 한번 가보죠. 마이너스 3x제곱에서 4x 빼기 7을 한 이런 2차식이 있는데 A를 뺐더니 얘가 나왔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에서요. 4를 빼면 2가 되지만요. 6에서 2를 빼도 4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결과를 빼주면 원래의 식이 나온다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얘가 나왔다고 하면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A가 나온다고요. 돼요? 그래요. 이런 설명은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지. 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빼볼게요. 3x제곱 플러스 4x 빼기 7 여기서 얘를 빼죠. 마이너스 x제곱 10x 플러스 b 이게 a거든요. 저 옛날에 A를 이렇게 쓰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아무도 이 A가 안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동글동글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랬는데 안 예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어요. 얘가 예쁜가요? 그래, 둘 다 귀여운데. 어쨌든 그래서 A 값 찾기 전에 밑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마마는 풀풀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나오죠? 다시 마이너스 10x 플러스 4x 마이너스 6x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빼기 b 이렇게 나오나요? 어마 소문자야! 오마이갓!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7 빼기 b 여러분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둘 다 a인데요. 둘 다 마이너스 2x제곱으로 개수가 똑같으니까 나머지들도 전부 똑같겠죠. 1차 한끼리 똑같고 상수한끼리 똑같겠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수를 비교한다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지금 용어는 안 배우지만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항상 용어를 모르더라도 그 아래 학년에서는 이미 많은 걸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위에 학년에서 이름까지 배워 정식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교육과정이더라. 그래요. 딴 데 가면은 막 제곱근 배우면 세제곱근, 네제곱근 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미국의 교육과정도 있는데 말이죠. 모든 학년을 알지 못하면 나머지가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어요. 우리가 그죠? 어쨌든 2a라고 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x의 개수와 같습니다. a는 마3이에요. 맞아요. 상수항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7 빼기 b와 같습니다. 그래서 b는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친구 둘의 b-a의 값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요. 마이너스 3을 뺍니다. 2가 되겠죠.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자, x 대 y가 4 대 마이너스 9예요. 이런 비례식 본 적 있어요? 부호 다른 비례식? 그냥 x랑 y가 부호가 다른 수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붙인 채로 우리가 알던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할 때부터 그러면 선생님 4y는 마이너스 9x니까요. y 대신에 어쩌고 쓸 수 있어서요. 대입해서 시작하면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 정리가 우선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식에 대놓고 문자 대신 어떤 수를 넣거나 아니면 문자 대신 어떤 식을 대입하는 건 너무 무모해요. 바로 넣지 말고 정리를 하고 집어넣도록 하세요. 가보죠. 안에 있는 소괄호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신에 8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중괄호 안에 갇힌 것들에 대해서 또한 계산할 수 있는 건 없으나 마이너스를 분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5y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마이너스 분배 갈게요. 마이너스 8 마는 플러스 7x 플러스 5y 맞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9요. 선생님 더하기 9 아닌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고요. 얘는 안 받아요. 계산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7x 8y 1로 하고 2x에서 빼주는 이런 값 정리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바로 정리해 볼까요? 2x 빼기 7x는 마이너스 5x 빼기 8y 빼기 1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집어넣어 주시면 예쁠 거예요. x 대 y는요. 4대 마이너스 9였으니까요.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4y는 마이너스 9x예요. y 대신에 뭘 쓸까요? 마이너스 4분의 9x 써주시면 모든 식이요. x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y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9x를요. 1는 마마가 풀풀로 바뀌면서 플러스 약분 이것도 노란색으로 안 해주면 섭섭하지 않나요, 여러분? 2, 8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18x에 빼기 1입니다. 그러면 13x에 빼기 1 나와요. 따라서 여기다 따라서 하면 너무 동떨어져 보이나요? 따라서 a는 13이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합을 구해주시겠어요? 12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에부터 문제를 쭉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방금 풀이했던 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3번 앞까지는 대부분 그저 계산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풀이 생략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그 안에서 질문할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오시면 질문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보기엔 계산밖에 없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가져오시면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풀이 과정 꼭 잘 적어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33번 가겠습니다. AC와 BC의 길이가 각각 어쪽으로 나와 있어요. 선분을 AC, BC를 각각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두 회전차의 부피를 V1,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굉장히 비슷한 문제 초반에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각 서로 다른 도형에 대해서 V1과 V2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같은 도형에서 축만 바꿔가지고 각각을 V1과 V2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축을 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V1 같은 경우에는 선분 AB를 축으로 하는 친구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선분 BC를 축으로 하고 있다고 주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V1부터 가보겠습니다. A, B를 축으로 해요. 여러분, 그림 표현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요. A, C네? 어머, 세상에. 큰일 날 뻔했잖아. 굉장히 복잡하게 풀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A, C를 축으로 합니다. A, C를 축으로 하면 쉽지 뭐. 밑면이 반지름이 BC인 원. 그리고 높이가 AC. 이렇게 원뿔 모양 그려지지 않겠어요? V1 한번 찾죠? 3, A4, B5.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 뿔이니까 3분의 1.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쓰자. 9, A8, B10, 파이 위치 진짜 찝찝해요. 그쵸? 기다리세요. AB 제곱는 자 여러분 3으로 약분되죠. 2분의 3이죠. 좋아요. 파이 붙일게요. 그리고 A가 총 9개, B는 12개.
이렇게. V2는 BC가 밑변이에요. BC가 밑변. 아니야, BC가 축이에요, 축.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1 AB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AB 제곱은 반지름이니까 제곱 곱하기 높이. 요렇게 5개 뿌리니까 3분의 1 들어가죠. 다시 쓰자. B 4제곱 곱하기 3분의 1, 3 곱해서 A 4개, B 5개는 곱하면 4분의 1. 어휴. 파이. 여기도 파이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A는 6개, B는 9개. 6개, B는 9개. 요렇게. 그렇다면 이것이 V1. 이것이 V2. 여러분, V1은 V2의 몇 배입니까? 뭐뭐의 하면 여기다 곱하기 써야 되는 거 알아요? 은는이가 몇 대가 기억이 안 나면 누구의 몇 배인가 했을 때 의에다가 곱하기 쓰세요, 여러분.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과정에 세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V1은 V2의 몇 배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맨날 알려줘도 안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에서 뭐 나눠요? V2분의 V1 하시면 되는데요. 얘분의 얘죠. 맞아요? 얘분의 얘인데 분수끼리 나누는 거 힘들면요. 이대로 써보세요. 9 B12는 4분의 1 파이. 4분의 1 파이도 예쁘네요. 곱하기 네모. 약분 요걸로 할게요. 파이파이. A 3개. B 3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네모만 남기려면 양변에 4 곱하고요. 그래요. 여기 양변에 4 곱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곱하기 4. 그래서 6. B 3개. A 3개, B 3개. 그것이 바로 네모임. 그래서 요거 네모 이제 구했으니까 요만큼의 비교량을 가진다. 자, 우리 그 다음 35번 가겠습니다. 와, 손이 땡땡 부었어요. 왜 이러죠? 정신 차려. 각각의 1의 자리 숫자 구하는 건 so easy. 어차피 10의 자리가 1의 자리에 영향을 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3만 거듭 제곱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3, 1은 3, 3, 3은 9, 9, 3, 27, 3, 21.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7 거듭 제곱 한번 가보죠. 7, 1은 7, 7, 7, 49, 9, 7, 63, 3, 7, 21. 좋아요. 각자리 숫자에 대해서 이제 2015에서 얘를 한번 나눠보고 1002에서 얘를 한번 나눠줌으로써 1의 자리 숫자 구할 수 있을 듯. 이 4개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4로 나누면 이제 끝자리 숫자가 2개만 4의 배수여도 이 전체가 다 4의 배수인 건 이제 아시죠? 이 맨 뒤에 2개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4의 배수이려면 12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가 3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 숫자인 7이 1의 자리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1000은 4의 배수예요. 2가 남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 숫자인 9가 1의 자리가 되겠더라. 각각의 1의 자리가 다시 곱셈의 결과로 1의 자리에 영향을 줄 겁니다. 7, 9, 63에서 이게 바로 m의 값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분수가 몇 자리 자연수일까? 그러니까 약분하고 정리해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250은 25 곱하기 10인데 10은 또 2 곱하기 5니까 5가 총 3제곱 되어 있는 형태일걸요? 그리고 2 하나. 그거의 제곱이니까 지수의 각각 2배. 이해되세요?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므로 6제곱. 7의 제곱. 분모 갑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6개에서 2개 사라진 얘는 분자에 5가 4개 남을 것임.
4개 없애주고 나니까 2가 총 4개 남았음. 7이 2개임. 10의 거듭 제곱 완성하자. 10이 4개. 어머머, 세상에. 7이 2개. 그렇다면 0 4개에 2자리 해가지고 총 몇 자리? 6자리의 자연수의 값을 가진다. 이것이 누구? n. 자리를 빼야 n의 값이랑 동일해지겠죠? 왜냐면 n자리니까. 그럼 6은 n의 값을 의미하더라. 문제에서는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m 플러스 n의 값은 얼마? 3 더하기 9인, 아니, 3 더하기 6인 9가 나오겠더라. 요렇게. 자, 36번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림이 조금 잘려가지고 제가 나머지 완성을 해봤어요. 괜찮나요? 문제에서요. 삼각형을 선분 AB를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킬 때요.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와 반지름이 6A제곱 B인 9의 부피가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삼각형 높이를 구해주세요. 아무래도 삼각형 높이를 미지수인 H로 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나요? H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삼각뿔의, 아니지, 원뿔. 이 삼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들어낸 원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뿔이니까 3분의 1. 이것이 바로 부피. 그런데 파이 없애지 마세요. 이 값과 반지름이 6a제곱 b인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a제곱 b의 세제곱과 같다고 합니다. h 구하는 거 아니에요? h? 그럼 똑같은 거 삭제 좀 해볼까요, 여러분? 3분의 1의 분모 3 그리고 3분의 4파이의 분모 3 파이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아, 선생님 뒤에 거 정리도 안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4 a 4개 b 2개 h 하나의 곱은요 같습니다. 누구랑요? 4에 6 3번 곱해지고 a가 6개 b가 3개인 요런 값과 같대요. 됐나요? 그렇다면 4, 4 y a 4개 y b 2개 y 이렇게 남는 거죠. 별거 아니구만. 그래서 h의 값은요 얼마? 36의 6배 216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h의 값은 216하고 a제곱 b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 문제 가겠습니다. A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했어요. A가 아니라 지구. 그 다음 B 행성, C 행성 요렇게 있는데 지구에서 B 행성은 약 11.38 곱하기 10의 8제곱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친구 6년 동안 이동해야 갈 수 있대요. 근데 9.2 곱하기 10의 14제곱만큼 떨어져 있는 B와 C는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A 곱하기 10의 4제곱만큼이 10의 B제곱 B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이게 거리, 이게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B행성을 지구를 출발해서 B행성을 지나 C행성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비행한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속력이 같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 있고 거리 있고. 오케이. 속력이 같음. 접근할 수 있겠죠? 저 예쁘게 약분하고 가도 돼요, 여러분. 6으로 약분할 수 있게 생겼잖아요. 6, 22, 6, 38. 눈에 너무 잘 보이죠? 소수점 잘 찍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야, 나 12개만 나 소수점 없애고 싶어. 그지? 이거랑 같대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요. 분자예요. 10 하나만 주라. 이해되세요? 하고 나니까 23이 4개 있으면 92고요.
10이 6개 없어지면 17개 남거든요. 그리고 양변에 a 곱하기 10의 b제곱 곱해주니까 a 곱하기 10의 b제곱의 결과가 4 곱하기 10의 7제곱이더라고요. 완전 예쁘죠? 이렇게요. AB 얼마죠? 28 나오겠습니다. 이번엔 38번입니다. 두 분수가 모두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x의 개수를 a라 하고 두 분수를 유한소수로 두 분수가 아니네.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한 자리 자연수의 y의 개수를 b라고 합니다. 문제가 조금 잘렸지만 1번은 a값 찾는 거고요. 2번은 y값 찾는 겁니다. 3번에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따가 3번 내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프린트 있다, 그죠? 이따 제가 내려서 알아서 보겠습니다. 보통 두 분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약분해줬겠지를 깔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명심하세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 195만 파헤치면 안 돼요.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됐는지 먼저 보세요. 물론 보자마자 약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겠지만 그죠? 195분의 21은요. 3으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고 싶다? 그럼 이 친구 x에게는 13의 배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240분의 13이죠.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다? 근데 얘는 사실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x는 바로 구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때 x는 3의 배수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 다들 읽으셨겠지만 이 두 분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거든요. 따라서 13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그런 숫자는 39의 배수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39 그리고 40의 2배에서 2 빼면 되잖아요. 39 곱하기 2 하고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39는 40보다 한 개만큼 작잖아요. 그럼 2배 하면 2만큼 작겠죠. 80에 2 빼면 78이죠. 39, 78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더 복잡한데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서도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곱하기를 해보세요. 무조건 39 곱하기 2 써서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40보다 하나만큼 작은 숫자인 39는 40을 2배 했을 때 39의 2배와 이만큼 차이 나겠네. 40의 2배에서 2 빼면 39의 2배겠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수학은 생각할수록 더 재밌는 과목 아닙니까? 그죠? 개소리예요. 넘어갈게요. 39랑 78. A의 값은 2개입니다. 그 다음 Y값 구하러 갈까요, 여러분? 이거 지울게요. 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선생님 있잖아요. 분모에 9가 있으니까 9의 배수여야 돼요. 아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요. 기약분수의 분모에 2 또는 5로만 소인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약분을 하셔야죠. 기약분수 아니잖아요, 지금. 9, 28, 9, 3, 27 맞습니까? 따라서 y의 값은요. 분자에 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한 자리 숫자인 y가 필요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y값이 아니라 미안해요. b값입니다. 뭔 소린가 했어요, 그죠? 이때 들 수 있는 y는요. 뭐가 있냐면 3이 하나가 3이 2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 아예 3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거나 그래서 1, 2, 3, 4, 5, 6 전부 3이 하나이거나 2 또는 5에 완전 내가 필요한 숫자거나 맞죠? 그런 숫자들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3이 아닌 소인수 7이 있을 때 얘네들 약분이 되지 않으면서 불순물이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한 자리. 그리고 두 번째 9, 3이 2개이기 때문에 분자에서 하나를 약분해 주더라도 분모에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까지 해서 7, 9 두 가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죠?
가지. 1번에 2개, 2번에도 2개. 이렇게 구했으니까 지우고 밑에 스크롤 한번 내려보죠. 그래서 1번, 2번에서 구한 값을 대입해봐. 그래? 1번에 정답이 2였고, 아이고, 2번에도 정답이 2였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래? 하고 물었잖아?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세제곱. 아직도 나에게 질문을 하는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요. 선생님, 차이점이 뭐죠? 하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아휴, 공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런 거 아직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괄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존재하는 경우 이 괄호 전체를 n번 곱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괄호를 몇 번 곱해라. 이런 뜻을 가지려면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존재해야 됩니다. 괄호 밖에.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은 거듭제곱이 종료된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뜻인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뜻이냐? 이 앞에 다른 연산이 있었기 때문에 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괄호가 필요했던 것뿐, 얘는 거듭제곱이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 괄호가 없잖아. 그러면 2만 2번 곱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인 거고, 얘는 4인 거고, 얘도 마이너스 4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이거 4긴 4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사인 거지. 그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문제에서 세제곱을 하라는 것은 2 2번 곱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인 거죠. 그걸 3번 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도 괜찮다. 왜? 이 결과는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이 제곱은 이 마이너스를 건들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진 결과가 앞으로 나와도 괜찮다. 이거 4죠? 2의 제곱은 4. 그거의 세제곱은 64. 음수 밖으로 뺐으니까 신경 안 쓸게요. 4 더하기 4는 8. 약분. (3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3x 더하기 y, 세로 길이가 y 더하기 z.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몇 배? 2배를 하면 둘레의 길이인 8이 나온다의 관계식 하나 얻고, 그리고 나서 문자를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마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문자가 포함된 관계식. 이거 힌트 삼아서 뭐 해라? 문자가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 주고, 이 관계식에서 힌트를 얻어 이 다항식의 결과를 이야기해봐라. 그죠?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보고 있는데 39번도 그림으로 나와 있을 뿐 지금까지 봤던 문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서 레벨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직접 둘레가 8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관계식을 직접적으로 주고서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직접 관계식까지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점. 그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요. 뭐 어디 가요, 저? 그래서요. 3x 더하기 y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몇 배? 2배. 결과 얼마? 8. 오케이. 그러면 3x 2y z의 결과는 4. 문제에서 27에 x제곱 9의 y제곱 이거 더하기 3의 z제곱을 계산하여라. 여러분 단항식 계산할 때 우리 순서 기억나시죠? 공통점 찾고 변형하고 대입 혹은 계산하는 과정. 공통점은 밑이 전부 3으로 통일된다는 점. 두 번째, 변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3의 세제곱에 대한 x 다시 3의 제곱에 y 3의 z제곱. 그죠? 마지막 3번 대입 혹은 계산. 계산이 먼저인 것 같은데 3의 곱하기일 때 위치 같으면 지수끼리는 더하죠. 맞나요? 얼마죠? 4잖아요, 4. 81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기본 2, 3강이요. 우리 지금 마지막 문제 풀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중간에 혹시 모르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오늘 그래도 급하게 좀 완성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완성하고, 다 모르는 거는 저한테 다시 오시면 열심히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레벨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그 문제랑 어떻게 유형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죠. 내 자연수 ABCD가 있는데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와 최대의 합이래요. 아까는 뭐였냐면요. 공통으로 빼준 이 D의 값까지 합쳐서 이제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온 문제였는데요. D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의 합산이 변할 수 있다 보니 모든 ABCD의 값이 비슷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공통으로 빼주고 난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지수만 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지수들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장 작아질 때는 D가 가장 클 때의 값일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값들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D의 값이 가장 작을 때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빼낸 이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안에 있는 값들을 클 거고요. 공통으로 빼낸 이 D 값이 클수록 안에 있는 값들은 작을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얘기했나? 아무튼 D가 작을수록 안에 있는 값은 크고요. D가 클수록 안에 있는 값은 작을 겁니다. 따라서 D가 최대일 때는요. D가 최대라는 건 무슨 말이다? 72, 54, 90의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요. 전부 9의 배수야. 한 번 더 2로 나누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D의 후보는 누가 좋겠네? 18이 좋겠네. 그렇다면 A는 4, B는 3, C는 5이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래서 최소는 12가 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최대값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D가 뭐이면 돼요? 최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D가 최소라는 건 뭐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1이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공통으로 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A는 72, B는 54, C는 이 마지막에 와서 이 무슨 실수인가요, 여러분? 미안해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제가 지금 약간 시력 이슈로 인해 99를 90으로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게요. D가요. 최대를 가질 때는요. 72, 54, 99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최대 공약수의 D가 가장 최대의 D가 될 겁니다. 9로 약분하면요. 9, 8에 72, 9 더하기 54, 11이네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없었는데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A가 8, B는 6, C는 11로 8 더하기 6 더하기 11의 값 30, 14 더하기 11, 14 더하기 11인데 뭐 하는 거야? 25죠. 이게 최소의
A, B, C의 합. 두 번째, D가 최소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최대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D가 최소일 때 얼마게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돼요. 공통으로 1이죠. 1. 그렇다면 A가 72, B가 54, C가 99로서 역할을 다 할 겁니다. 72 더하기 54 더하기 99의 값을 계산하시오. 야들 둘만 더하면 126이죠. 야들 둘 더하면 5, 11, 12, 225겠죠. 이것이 최대.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막 나가요. 그죠? 아우, 천천히 할게요. 따라서 둘의 합산은 225 더하기 25인 얼마가 되겠다? 250이 될 겁니다.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제발 오늘 안에 기출기본 2, 3강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